공을 스치며 넘어갑니다. 빅토리아 연타 공격을 배우나가 받습니다. 임명옥의 연결 달려드는 니콜로바 성공해요. 네. 그 어느 경기보다 지금 니콜로바 선수가 상당한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LG 트윈스의 손지만 코치입니다. 이 김종민 감독하고 1년 선배라고 하는데 IBK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올려놓고 이동 공격 이주아 건져 올렸습니다. 강소희 오픈 네. 성공.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타나차 선수 합류하면서 이 강소희 선수까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윤서영이 받고 내려와서 올립니다. 백커스로 빅토리아 백어택. 수비됐죠? 자 칼렸는데요. 타나차가 때리나요? 일단 연타로 보냈습니다. 황민경 데스페인트 천신터. 지금 완전히 속았어요. 임태민 받고 자 매끄러지 못했어요. IBK 찬스볼 스파이크 커버가 됐고 반대편에 황민경 스파이크 블로커. 황민경의 첫 득점. 타나차 달려놓고 강소휘 붙이는 타나차 어디로 니콜로바의 백어택. 수비 좋아요. 김채원이 받고 황민경 블로커. 이제 앞서는 IBK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뒤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고요. 네트의 도움을 행운이 따랐습니다. 임명호 백터스로 스파이크 블로킹. 육성의 블로킹 득점. 블로킹 예측도 잘 되고 있고.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오픈 마크입니다. 지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윤서영 전신터 스파이크. 자 수비 됐어요. 일단은 넘겨줍니다. 빅토리아가 받고 가운데 타나차의 디그 배유나. 네 성공입니다. 여기서 조금 안 좋을 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옵니다. 타나차 받고 빅오픈 이주아가 틀렸습니다. 보이에서 빅토리아 점도 치고 나갑니다. 길어요. 밀어내면서 황민경의 득점. 황민경 라인에 붙어서 리시브 중앙 백어택. 좋아요. 24대 17이 됐습니다. 전신터 빅토리아 이렇게 1세트를 가져가는 IBK 기업은행. 네트 맞고 살렸어요. 배유나 넘어왔습니다. 타나차 받고 강소희 연타로 살리는 윤서영. 아하 이것이 골전이 되면서 득점 성공. 신태인 선수가 들어왔는데 공격에서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전신터 중앙 석권. 네. 8대5가 됐고요. 넘어와요. 찬스볼이에요. 임명호 김다운 타나차 자, 연결을 하죠.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신동 선수가 오기보다는 황민경 선수나 육생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갔어야 되는 건데. 어렵게 올라갑니다. 가운데 리바운드 플레이. 타나차 쪽으로 강타. 아하. 아웃입니다. 좀 짧았어요. 전신동 좌우를 살폈고 스파이크 황민경 득점. 그러니까 오늘 육서영과 황민경이 빅토리아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는 것이 육서영 전신터 이걸 바꿨는데 수비됐어요. 높게 줍니다. 김채원 득점. 그리고 편장타. 오늘 육서영 선수 굉장히 잘하네요. 블록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실도 한 개도 없습니다. 강소희의 하이볼 블록아웃. 그러니까 지금 강소희 선수는 서서히 몸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어렵게 넘겼는데요. 수비됩니다. 문정원 받아놓고 강소희 연타를 육서영이 반응합니다. 백어택. 터치아웃이죠. 블록아웃의 빅토리아.
그러니까 플레이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가 블로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모습이고요. 있어요. 언더터스로 스파이크. 오늘 이 기업은행의 왼쪽 공격이 너무 좋아요. 컨트가 상당히 좋고 이 득점으로 IBK 기업은행이 팀 통산 35,000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희진의 서브입니다. 이윤정 백터스 스파이크. 김채원 붙이고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요. 타나차 김학영 가운데서 때립니다. 최정민 세트포인트 IBK 가운데 황민경 따라가서 일단은 살려놓습니다. 임명호 이윤정 스파이크 막힙니다. 최정민. 이렇게 2세트도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배유다 다시 타나차 블로킹 바운드 연타 황민경 10득점째 서브는 이주아가 넣습니다. 타나차 이호 블로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민경 자, 수비되죠? 자 수비로 받고 달려드는 타나차 육서영의 디그 백턴 빅토리아의 블록아웃 득점. 배우나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18%였거든요. 육서영의 리시브 오른쪽 호의 강타 빅토리아 넥스를 치며 넘어갑니다. 육서영이 잘 받아냈습니다. 타나차의 디그 배우나의 2단 연결 떨어진 볼인데요. 아웃이에요. 48%의 공격 성공률 10득점. 강소휘 이윤정이 살렸습니다. 후위에서 니콜로바 이 공을 뒤쪽에서 황민경이 붙여놓고 육서영 성공이에요. 살려놓고 중앙 수비가 됩니다. 니콜로바 강타만 막혀요. 오늘 블로킹 6개째 9개인데 예.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6개 김다은 하나차 터치아웃이에요. 맞죠? 네. 네. 임명호 받고 시간차 자, 수비되죠? 넘어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역차 공격을 황민경이 살립니다. 먼 거리 달려들어요. 아, 어우, 너무 네. 멀리 갔어요. 네. 네. 킹의 상황이었으면은 크게 호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서브 득점을 탈환합니다. 리시브 짧아요. 강소휘 가로막기는 좋아. 오늘 블로킹에서 압도하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13개째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전신성 네, 발이 넘어갔어요. 네네네. 리시브가 조금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천성 선수가 후이기 때문에 발이 좀 많이 넘어갔어요. 다시 서브는 김현정. 자, 떨어지면서 이제 석점차. 일단 서브 득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이크 받아냈고 가운데 강타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반대편의 강소휘 득점 성공. 이제 2점차. 빅토리아 선수와 소공민 선수의 사이 공간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 강소휘 김다은 전세현 터치. 아웃이에요. 네. 네. 스핀 상황이었는데 아, 네. 오버핸드로 이주아 받고 육사연 김세민 서브 전신성 육사연 조심해야죠. 자 일단 살렸고 바로 뗍니다. 아웃이에요. 결국 이렇게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그리고 3위 IBK 기업은행의 완승입니다. 13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공격에선 빅토리아 선수와 육서영 선수가 36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타나차 선수가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을 함께할 스팸은요.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금요일 경기 차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 봤죠. IBK 기업은행이 3연승을 달리면서 3위와 승점 차를 지웠습니다. 이 경기 경기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빠르게 승부가 갈렸는데요. 무엇보다 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높이였습니다. 네, 올 시즌 수비에 강점이 있는 두 팀이지만 블로킹은 6위, 7위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IBK 기업은행 선수들이 1세트부터 높이를 가시해서 승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1세트부터 블로킹 자리도 잘 잡고 또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서 세터들 운영이 좀 눈에 잘 보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으로 13개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블로킹이 좀 잘 터진다 싶으면 경기 전부터 이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좀 IBK 기업은행 선수들이 세트당 2개지만 도로공사 선수들만 만나면 세트당 3.3개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또 반면에 한국도로공사는 좀 블로킹 2개로 약점을 좀 극복하지 못했는데 IBK 기업은행은 리시브가 좀 좋았기도 했고요. 또 천신통 선수가 운영이 좋아서 또 블로킹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높이 부분에서 또 앞서면서 승리를 빠르게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육서영 선수입니다. 마스크를 끼면서 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정말 맹활약을 보여줬죠. 네, 컨디션이 좀 잘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팡팡 플레이어로 인정을 합니다. 네, 빅토리아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 공격 성공률이 약 좀 8%가 떨어지면서 육서영 선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는데 이 경기 전까지 3라운드 공격 성공률 28%, 특히 직전 경기 3경기가 25%로 주춤을 했거든요. 사실 IBK 기업은행에서 빅토리아 선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육서영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민경 선수는 공격보다 수비에 좀 강점이 있고 또 이승우 선수는 몸 상태가 100%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한 공격이 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경기 16득점, 개인 한 경기 최고 성공률인 61%, 또 범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팀 3연승 견인을 했고 지금 3위와 정관장의 그 승점 차가 지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정관장인데 정관장 쌍포 메가 선수랑 부키리 선수가 좀 대단하잖아요. 이 경기 육서영 선수가 이 같은 좀 위력을 보여준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빅토리아 선수를 도와서 이 톡톡한 국내 선수 득점 지원을 해줬던 육서영 선수고요. 덕분에 팀이 빠르게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육서영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느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경기 팡팡 플레이어 육서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번 경기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팀원 선수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이겨보자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경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요. 네. 아, 죽겠어요. 지금 상태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 막 엄청 추운 날 트랙을 반팔 반바지 입고 엄청 뛰었을 때 목 피만 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아이고,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경기보다 굉장히 좋은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인지. 근데 코치 선생님도 그렇고 또 저희 감독님도 그러는데 오히려 아프니까 힘이 더 빠져가지고 이제 공격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대신에 또 리시브가 조금 아쉬웠다거나 하는데 그래도 만족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의 어떤 정확한 기록을 알고 있나요? 오늘 기록이요? 네. 아니요. 16득점,
16득점에 블로킹 2개, 공격 성공률 61%, 범실 없습니다. 진짜요? 뭐가 가장 좋은가요? 범실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아무래도 몸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경기를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뭐 블로커도 잘 보이고 수비진들도 잘 보이던가요? 확실히 제가 원래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좀 활기차게 그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또 최대한 이제 아프니까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또 오셨던데 이게 좀 몸이 좀 아픈 걸 좀 보면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네. 지금 하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걱정한 만큼 그래도 이렇게 또 MVP도 해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육세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남은 후반 라운드 아직 뭐 한 경기가 더 남긴 했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저희 죄송해요. 아직 저희가 이제 소영 언니도 이제 제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돌아오더라도 또 제 자리는 지금은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한 자리가 욕심이 나긴 하고요. 그래도 또 리시브랑 더 언니도 이제 리시브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리시브도 더 이제 연습해가지고 좋은 안정감 있는 선수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리시브 많이 받는 건 힘들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점유율이 43%더라고요. 리시브 점유율. 저가요? 혼자요? 아 몰랐어요? 많이 받는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거의 많이 받는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지는 몰랐어요. 이 많은 리시브를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지난 시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끼는 좀 어려움은 좀 없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엄청 이게 뭔가 안 좋은 날에는 이제 발이 되게 느리다는 그런 느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도 네, 감독님도 그냥 괜찮다고 그냥 띄워놓고 네가 때리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좀 네. 자신감이 생기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점점 예. 좀 목이 좀 쉬고 네. 있어가지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서 쉬십시오. 네, 육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더 하는 게 좀 저기 해가지고. 확실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팀의 연승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았던 육세현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면서 3위와 승점 차를 지우고 4위에 자리합니다. 한편 6위 한국도로공사 연승이 끊겼습니다.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시간이라서 더 특별하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먼저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지난 25일 경기 스페셜 V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영택 감독의 10분여 동안 분노에 항의를 했던 그 상황 후속 취재를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3세트 도중이었죠. 포인트 반칙 상황에서 심판진이 GS칼텍스 벤치의 판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감독이 극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심판의 설명은 판독 요청 거절을 누른 시간이 늦었다는 거였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올 시즌에 새로 도입된 중간 랠리 판독 요청 제도에 지난 시즌까지는 모든 반칙에 대한 판독 요청이 랠리 종료 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즌에는 중간 랠리 판독 그리고 랠리 종료 후의 판독으로 구분해서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 등 랠리 도중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간 랠리 판독만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택 감독이 저렇게 항의한 이유는 있었죠. 왜냐하면 포인트 반칙 경우에는 랠리 도중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4번 터치가 된 상황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버저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참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 반칙이라는 것이 랠리 중에 판독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상황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때 동시에 버저를 누르는 제때 판독 요청을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인트 반칙 같은 비디오 판독 요청을 중간 랠리 판독 요청 제도 범주에 넣은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확실히 포인트가 나온 이후에 랠리가 거의 곧바로 끝나버리면 이 버저를 누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영택 감독이 긴 시간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서 이영택 감독은 물론이고요. 당시 관중들과 시청자들까지도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김유리 위원도 이 장면 함께 봤는데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웃긴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면 감독님이 버저를 손에 들고 빨리 누르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누를 수 있을까? 또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또 눌러야 하니까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의 좀 상황들을 미리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처를 해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이영택 감독은 물론 여러 분야의 좀 입장을 들어보셨다고요. 네, 먼저 경기 뒤에 이영택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인트 상황을 인지하고 버저를 눌렀는데 이미 볼 데드가 된 상황이라서 판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눌러야 되냐.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느 타이밍에 버저를 눌러서 요청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포인트는 중간 랠리로 보기로 했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순간 그 찰나에 버저를 들고 있어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감독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영택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남 여부 가리지 않고 감독 코치진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 적용이 어려운 제도를 도입한 거다. 그리고 시즌 전에 이제 연맹이 감독과 구단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첫 도입 시즌이니까 이 적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고 시행이 완벽할 수 없다고 이해를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연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게 현실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심판위원장, 그러니까 연맹 심판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중간 랠리와 최종 랠리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이 기준을 좀 명확히 잡으려고 고심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추가 보완 장치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연맹 심판진의 입장은. 네. 그런데 연맹 관계자도 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택 감독의 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제도 도입을 결정한 만큼 시즌 도중의 변화는 해야 된다고는 이제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시즌 도중의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제도를 하나 도입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 시즌이 마치면 이번 시즌에 일어났던 모든 논란을 정리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립하고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노 이해되고요. 제도를 도입한 연맹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미들랠리 판독이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사실상 이제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맹점도 있고 동시에 판독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반칙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판독을 동시에 요청하는 게 어렵다는 이 맹점이 있는 제도를 굳이 왜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새 제도 도입 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장의 감독들, 벤치진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현장에서 직접 이 제도를 또 이행해야 하는 선수들과 이 감독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또 순간이었는데요. 아직 시즌이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개선이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하게 두 가지의 또 주민 이슈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이슈는 좀 어떤 거죠? 지난 주민 시간에 다뤘던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 코치의 행동에 관한 후속인데요. 어제 26일이죠.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상벌위원회에 해당 코치 직접 참석했습니다. 참석했고
코치가 먼저 이 코치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고 또 현장 취재진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현장 취재진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한 거죠. 팬들에게도 구단에게도. 한국배구연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정관장, 고이진 감독과 팬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벌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벌위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좀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 현장에서 조롱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뭐라고 이제 입모양이 나와서 이게 욕설이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나치게 본인이 흥분했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 그래서 징계 결과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상벌위에서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팀이 주장하고 항의하는 내용이 심판진들을 우리가 하는 그 주장과 항의 내용을 자주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상대팀, 정관장 팀의 감독이 얘기하고 주장하고 항의하는 내용은 잘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흥분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모든 팀이 좀 느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상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다니엘레 코치는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항상 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김유리 위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경기장에 임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배구가 신사적인 스포츠잖아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좀 필요하고 매너 있는 행동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에 대한 이 배려가 묻어있는 V리그가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자 전반기 마지막 주민 함께했습니다. 이 새해에도 주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연패 탈출이 절실한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흥국생명의 우세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였고요. GS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두 팀 모두 연패를 끊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 연패를 끊으며 3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요. 더 많은 스팸이 흥국생명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양 팀 다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실을 좀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요 선수들을 도와서 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좀 승패에 좀 갈릴 것 같아요. 또 흥국생명은 직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츠쿠 선수, 피치, 심영경 선수까지 빠진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양팀 최다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42%를 기록했고 또 정윤주 선수가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31%로 지원을 하긴 했는데 다른 선수들에게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팀 범실도 24개로 너무 많았어요. 또 토츠쿠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하는 문지훈, 김다은, 최현지 이 선수들이 좀 득점 지원을 해줘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김연경 선수 어깨가 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상대가 좀 최하위 팀이긴 하지만 실바 선수가 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 경기에 새로운 아시아커터 선수가 또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심하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1위 자리를 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꼭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요. 사실상 GS칼텍스 역시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함께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연승을 바라보는 선두 현대캐피탈과 연패 탈출을 노리는 최하위 OK저축은행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박주민 기자가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측했다는 게 강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순위에서 보면 1위 현대캐피탈 그리고 최하위 OK저축은행의 대결이기 때문에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현대캐피탈이 이겼거든요. 이런 거에서 보면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캐피탈은 지금 대한항공까지 압도하면서 선두를 질주 중이고 그 원동력에는 강한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 잘 되고 서브 모두 최고 수준인데 저번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허수봉, 레오를 필두로 한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게
다르게 투입되는 심펀과 전광인까지 공격 삼각 편대 그리고 뭐 사각 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공격진이고 블로킹 역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리시브와 디그 수비 부분은 항목 순위에서 좀 중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약한 리시브 디그 수비가 OK저축은행만 만나면 높이 상승합니다. 리시브 효율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가장 높고 디그 성공률도 OK저축을 만나면 가장 높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비슷하게 양상이 흐를 것 같은데요. 이제 승패를 떠나서 직전 경기 종료 후에 레오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날 보낸 오기노 감독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레오 선수가 오기노 감독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앞서고 있는 현대캐피탈인데요. 또 OK저축은행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경기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1월 4일 춘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저와 함께 이숙자 해설위원과 윤봉호 해설위원이 함께 출격합니다. 축제의 열기를 미리 느낄 수 있는 스페셜 V 현장 프리뷰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